강의 개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어떤 순서를 하는지는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잠깐 제 소개하고 오늘 일강 진행할 건데요. 저는 NGO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은퇴를 하면 NGO 중에 한 군데에 회원으로 회원이 아니지, 활동가? 반상금 활동가? 이렇게 가서 활동하는 게 제 꿈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영역은 탈핵이나 반핵 쪽으로 이렇게 좀 끼어라 있는데, 그 사이에는 환경운동 쪽에 되게 좀 관심이 좀 있었고요. 그동안의 활동은 회원대밖에 없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좀 정리를 해봤더니 지금 한 10군데 정도 NGO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매달 한 30만 원 정도씩 회비가 나가고 있고, 아마 이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선생님들 중에도 뭐 참여연대나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에 좋은 선생님 계세요? 아직 안 오셨나요? 거기는 제가 후원을 하다가 우리 결에 하나되기로 옮겨갔는데 왜 옮겨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환경운동연합은 예전에 고양시 살 때 고양시에 있는 환경운동연합 회원이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이제 직장생활을 되게 오래 했고요. 원래 전공은 컴퓨터공학이고, 근데 이제 그냥 시민으로서 그런 제가 살았던 시대 자체가 이제 제가 대학이 84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전형적인 32세대를 살았고, 그때 어쨌든 NGO가 많이 만들어졌던 시대를 제 젊은 시기에 많이 봐왔고, 활동도 조금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NGO들이 하는 역할이 다른 나라는 제가 어떤지 알 수 없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하는 일이 우리나라는 뭐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때 옛날 생각에 하고 있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기록관리라는 분야를 하게 된 건 10년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IT 분야에서 IT 컨설팅 또는 기업의 경영 컨설팅 쪽, 소위 이제 컨설턴트라고 부르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가 10년 전에 이제 기록관리 분야를 만나서 처음에 초기에는 이제 공공 분야의 기록관리 업무를 설계하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기록관리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공공 영역에서 기록관리는 또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그죠? 운영되는 여러 공공기관이 그런 공적 회의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기록을 잘 남겨서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관리 체계를 잘 다지는 일이 우리나라를 좀 더 민주적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IT였던 제 원래 필드를 버리고 기록관리 쪽으로 옮겨왔어요. 10년 됐고요. 명지대에서 강의도 하고 하면서 제가 원래 하던 게 뭐 컨설팅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공공기록관리는 그거대로 하면서도 아무튼 또 다른 영역의 기록관리가 필요한 분야가 어디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NGO들이 기록관리를 잘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텐데 이런 데 이제 생각이 미치게 됐고, 그래서 명지대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이라고 대학원이 있어요. 근데 그 대학원에 이제 석사생들을 강의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무슨 프로젝트 실습 수업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2년에 한 번 수업할 때 학생들을 컨설팅 팀으로 꾸려가지고 NGO를 방문해서 그 기관이 현재 이제 기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보고 뭐가 문제인가 뭐 이런 걸 이렇게 붙여보시면 어떻겠어요? 이런 식으로 제안도 하고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양시 시민회의 1차로 했었고, 인권운동 사랑방 했었고, 환경운동연합 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 가진 좀 아쉬움은 아무래도 학생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학생들에게 컨설팅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고 기록관리란 뭔지도 알려줘야 되고 같이 여기 방문해서 수업 겸 하는 거니까 진도가 빨리 나가기가 좀 어렵죠. 어렵고 그 새로운 체계를 딱 드렸을 때 그거를 그 기관 조직에서 다 받아들여서 완전 새로운 체계로 가는 것까지 정착시키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기간도 좀 짧고 또 이제 수업 겸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윗분들, 환경운동 연합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님도 100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조직 전체적으로 우리 그럼 이제부터 기록관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내부 결의까지 하고 의사결정해서 가는 것까지
때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한계는 있지만 한 3기관 정도 해보니까 NGO들이 큰 기관이나 작은 기관이나 비슷한 문제들을 갖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한 학기는 직접 NGO에 가지 않고 방법론 정리도 좀 해보고 학생들 시켜서 NGO들이 그 매뉴얼을 보면 기록 관리를 할 수 있게 좀 쉽게 매뉴얼도 한번 만들어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어요. 2006년도에는 NGO들에 이렇게 쭉 연락을 해가지고 10몇 개 기관 모셔서 명지대에서 NGO 기록 관리 이렇게 합시다 이런 특강도 하고 워크숍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한 15개 기관 정도 오셨는데 한 주 하다 보니까 15분에서 12분으로 12분에서 10분으로 이렇게 줄더니 마지막에는 3팀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 3팀은 실제로 이제 그 조직 내 현황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중요한 기록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관리를 해야겠다. 나름대로 내부 새로운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까지 시도는 했었어요. 근데 완전히 또 정착은 잘 안 되더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실패라고 굳이 말하고 싶진 않은데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끝까지 되지 못한 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활동가분들이 너무 바쁘다. 지금 하고 있는 본연의 업무만도 너무 바빠서 기록관리를 잘 하면 그 업무 자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걸 알긴 알지만 이걸 좀 쉽게 뭘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그냥 알려만 주면 참 좋겠는데 자꾸 한번 개념도 알려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막 귀찮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10년 만에 다시 이런 강좌를 열면서는 제목도 저희 연구원들이 레시피 이렇게 잡았잖아요. 백종원의 집값 레시피 이런 식으로 정말 쉬운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아니면 그냥 how to 방법을 가지고 그냥 한번 각자 계신 기관에 적용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좀 실용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목도 그렇게 뽑았고 수업도 그 7강 가는 동안 진짜 워크숍식으로 하려고 해요.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여러분 기관에 맞는 거를 직접 설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여러분이 이제 숙제가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록관리라는 게 뭐지? 또 뭐 기록관리 학이나 아카이브라는 말이 좀 유행하긴 하는데 아카이브 학이 뭐지? 해서 뭐 그런 언저리 얘기도 많이 듣고 뭐 해외 좋은 사례도 보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제가 한국 사회에서 NGO나 NPO 또는 CSO라고 불리는 이 기관들이 하는 그 중요한 역할, 대비 너무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 치열했던 1980년대, 90년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관들이 열심히 일을 했고 활동하시던 분도 되게 많은데 그 자취가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젊은 세대가 과거 선배들, 저희 선배겠죠. 선배들의 활동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사회가 어쨌든 이만큼 조금씩 이제 민주화되어 오는 이 과정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좀 달래고 싶고 채우고 싶고 뭔가 좀 충족을 시키고 싶어서 그러려면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어서 오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이제 각자 계신 기관에 지금 의미 있게 그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기록으로 잘 남기고 잘 보존해서 나의 먼 미래 후배들 우리가 했던 이 활동을 잘 알 수 있게 할까? 그리고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활동하실 때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기록관리를 잘하면 좀 주어지는 게 없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 강의를 기회를 했고 또 선생님들도 그런 관점에서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워크숍 중심으로 한다는 거고 일찍 오신 분들은 아마 자료를 이렇게 떠들어 보셨을 텐데 중간중간 박스가 큰 게 뻥뻥뻥 있어요. 실습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실습 부분에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업무나 속해 있는 조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을 채워넣는 라는 말을 해놨거든요.
실망스러우신가요? 중간중간에 선생님들 생각도 좀 여쭙고 경험이 어떠신가 하는 것도 여쭙고 진행하려고 하고요. 기록관리도 잘하려고 치면 이슈가 되게 많은데 너무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현실적으로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게 1강부터 7강까지 제목에 사실은 저희가 나름 뽑아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전략 짜기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뭐 프로젝트 많이 하실 텐데 중요하지 않을까? 또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나 하다못해 휴대폰으로도 엄청 사진 찍으실 텐데 그런 거 어떻게 관리하시지? 기타 등등 당연히 이슈가 될 만한 덩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강의를 짜보긴 했거든요. 좀 더 어쨌든 다시 정리하자면 이번 강의는 이제 실무 중심으로 워크숍 중심으로 할 거다. 근데 오면서 은근히 걱정됐던 건 실무 중심으로 한다면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나 개인이 활동가에서 나 개인이 내 책상 보면 너무 어지럽기도 하고 내 PC에 폴더들이 너무 막 정신없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해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기록관리 팁을 얻기 위해서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조직 전체, 우리 NGO 전체의 기록관리가 어떻게 해야 좀 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최근에 업무가 변경이 됐는데 선배가 나한테 잘 인계도 안 해주고 어디 폴더에 뭐 있으니까 봐 이래서 봤는데 건물지도 모르게 너무 신경들이 맞지만 존경하는 선배니까 뭐라고 이런 거 그래서 조직 전체가 좀 기록관리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한번 체계를 총대면서 잡아볼까 해서 오셨을 수도 있고, 일단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오신 분과 조직 전체의 기록관리를 좀 잡아오겠다고 오신 분은 분명히 관점이 다를 것 같거든요. 일단 둘 중에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인 관점에서 좀 기록관리 팁을 얻고자 오신 분 잠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두 분, 세 분. 될까 말까? 조직 전체에서 이런 강의 있으니까 너 듣고 와서 우리 단체 기록관리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가 와서 교육도 시키고 한번 책임 좀 짜봐 해서 오신 분. 오, 반반이시네요. 어깨가 무거우시겠는데요? 우리 둘 다 가능하면 충족시켜 보도록 하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래서 저의 소개는 저는 이제 NGO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므로 NGO 기록들이 잘 남을 수 있도록 하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1강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엄청 바쁘실 텐데 필요한 내용들을 바로 하도록 하죠. 그 교재는 선생님도 나눠드린 그 교재 보고 오늘은 이제 1강 NGO, 제가 입에 NGO가 붙어가고요. 선생님들은 NPO가 입에 붙어있어요? NGO가 편하세요? NPO가 편하세요? NGO가 편하죠. 한국은 특히 NGO라는 말을 옛날부터 훨씬 많이 써왔기 때문에 저는 NPO라는 말을 처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이제 요즘 이제 아이들 어릴 때 캐나다나 미국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조기교육 시키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친구들은 이제 여자니까 여자 친구들은 남편 기록을 만들어 놓고 외국에 많이들 나갔다 왔는데 나가서 또 이제 좀비 쓰시니까 뭘 한다고 하면서 뭐 무슨 NPO 자원봉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저희가 NPO라는 말을 들었어요. NPO가 뭐야? NGO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NPO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논문 같은 거 찾아보니까 CSO라는 말을 또 이제 시민사회단체라는 말을 또 많이 쓰고. 그래서 뭐 오늘은 뭐 NPO냐, NGO냐, CSO냐 이거에 뭐 가르마를 어떻게 타고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정의하는 분들마다 그 뭐 어떤 용어를 쓸 때 거기에 포함되는 단체의 성격의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지만 편안하게 보자면 이제 우리 그냥 정부기구는 아닌 때에 따라서는 어떤 특수한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단체라 할지라도
큰 틀에서 보면 정부기구가 아닌 것들을 전부 모아서 NGO로 보고 그 NGO들이 어떻게 기록관리를 하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역사나 민주사회 형성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이거는 제가 앞부분에 저희 소개 그냥 가름할게요. 제가 젊을 때는 진짜 단체가 많았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청년과학기술자협회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공대를 나왔으니까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바로 윗기, 제가 83학번이니까 83학번 선배들까지도 3학년 되면 공장으로 가는 게 되게 일반화되어 있을 때예요. 근데 우리 84학번 때부터는 좀 시대가 확 바뀌었어요. 한 학번 차이에서. 그래서 그 공장 활동을 가기보다는 그때 뭐 여러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제때 졸업해라. 그 대신 공대생들이요. 과학기술자가 어떻게 그 과학기술을 이제 민중을 위해서 쓸 것인지 고민해라. 그래서 청년 과학기술자들이 사회에 투신하기 위한 준비, 뭐 이런 모임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막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요. 그런 모임들은 잠깐 활동하다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나름 저희끼리는 모여서 학습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실천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기록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지금 제 1강에 보면 1강에 1, 2, 3 제목에 보시면 1번이 역사기록 남기기 그리고 2번이 업무 중에 기록 참조하기 그리고 3번이 투명성 보여주기. 기록관리의 목적을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첫 번째가 역사 기록 남기기. 그러니까 우리 단체, 우리 선배들이 했던 그 활동을 뭔가 족적을 좀 남겨야 될 텐데 그건 무엇을 남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실 기록이 가장 기본일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기억이겠죠, 기억. 사람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기억. 제가 좀 전에 지금 새삼 생각해보니 나의 20대 때는 내가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했구나 하는 기억. 근데 사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팩트들이 잘 생각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때 만났던 선배들 이름도 가물가물하고 거의 지금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래 아쉽죠. 근데 만약에 그때 모임을 했던 무슨 결성을 했을 때 문서를 만들잖아요. 같이 막 낭독도 하고 했을 텐데 그런 문서가 남았더라면 명확하게 그 모임의 취지라든지 언제 모였었고 그때 누구누구가 왔었고 하는 다 알 수 있었겠죠. 장소까지, 시간까지. 그런 게 이제 기록이죠. 그래서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막 이렇게 좀 변조되기도 하고 또는 너무 상처가 되는 기억이면 잊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기록은 또 문서로 남아있는 기록은 그죠? 그대로 원래 그 당시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록에 기반한 역사, 기억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NGO의 기록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그런 NGO의 역사, NGO가 그동안 해왔던 전체 활동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양시 시민회 그 컨설팅을 학생들이랑 가서 할 때는 고양시 시민회가 그것도 또 가물가물하네요. 만들어진 지 30주년이 다 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단위의 어떤 시민회로서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30주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뭘 해야 되죠? 30주년 되면 회원 대화운동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기존 회원들에게 30년 동안 우리 시민회가 해왔던 뭔가를 좀 이렇게 잘 정리해갖고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회사 같으면 뭐 30주년, 50주년, 70주년, 100주년 이런 때마다 사과 편찬 하듯이 역사 편찬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누가 어찌어찌해서 창립을 했고 그때는 회원이 몇 명이었고 첫 해에 무슨 사업을 했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뭐가 큰 이슈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 조직이 커졌고 처음에는 어디에 둥지를 틀었는데 어떻게 이사를 했고 기타 등등. 그리고 30주년 정도 되면 그때는 대부분 이제 좀 젊은이들이 되게 이제 항공대 출신 고양시가 이제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항공부 출신이 많았어요. 우리 애들 아빠도 항공대 출신이었고 그 시민회 이제 주요 멤버였는데 그 젊은이들이 시민회를 결성했다가 30분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다 늙었지, 나이 먹었지. 그래서 자기들 젊은 그 청춘이 그냥 다 거기에 그 활동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총각 처녀 총각이었는데 그 시민회 활동하는 과정에서 결혼도 하고 뭐 내부에서 만나기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또 시민회 회원이 돼서 또 청년 회원으로 활동합니다. 뭐 그런 어떤 재밌는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기록음악 그 정리를 좀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사를 당연히 했겠죠. 단체가 2번인가 3번 이사를 했대요. 근데 이사를 하면서 다 없어진 거죠. 뭐 이사를 그리고 그때 저희가 컨설팅 할 때도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보따리들이 자꾸 발견이 되는 거죠. 그때는 진짜로 보자기에 쌓은 거였어요. 요즘은 상자 같은 데 넣었을 법한데 옛날 단체들은 다 보자기에 쌓여있어요. 그래서 보자기가 서너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이런 보자기가 몇 개가 나왔다. 그래서 대충 뚫어보니까 되게 오래된 문서나 사진들이 있더라. 근데 그 당시에 활동하시는 분은 활동하신 지 한 4, 5년 됐지 3, 4년 전부터 있었던 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언제적 건지 뭐 중요한 건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겠으니까 일단은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묶어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봐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정체가 뭔지를 알려면 옛날 회원분들 다 찾아봐야 돼요. 찾아가서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경우예요.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남겼으니까. 근데 뭐 그냥 일반 집도 이사할 때 되면 너무 짐이 많아갖고 그때 아니면 언제 버려요. 그래서 폐기의 날 정해가지고 버리듯이 많은 단체들도 또 형편이 안 좋으니까 좁혀서 다니게 공간을 좁혀서 간다 이러면 많은 부분을 버리게 되거든요. 버리더라도 버리는 건 필요해요. 근데 버리더라도 좀 뭔가 좀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도 우리 기관의 역사를 보여줄 만한 기록은 뭔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선별해서 남길 건 좀 남겼으면 좋겠죠. 그런 기준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옛날 기록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시민회 같은 경우는 그 참에 초창기 멤버분들 오비들 모임 조직해가지고 모시고 와서 옛날 사진 보여드리고 이게 뭐 무슨 행사 때 찍은 사진이냐 이런 거 여쭤보면서 옛날 기억을 좀 회복했달까? 뭐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30년 넘으신 기관 있으신가요? 30년 넘었어요? 어디시요? 40년. 정말 오래됐군요. 그 옛날 역사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선배들한테? 하긴 선배라고 해도 지금 기관에 계신 선배는 다 젊어서. 근데 뭐 이렇게 옛날 1940년도에 만들어졌으면 40년대 50년대 이런 게 있어요? 스캔들가 있고 이거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그죠? 엄청 신기해요? 태어나시기도 전 일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오래되신 기관 한 분 있고 20년 넘은 기간 20년 넘은 기간 꽤 있네요. 작년에 20년 넘었나 그래서? 작년에 입주했어요. 그랬어요? 그럼 작년에 무슨 사사편찬 비슷하게 뭐 했어요? 작년에? 네, 20주년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 네. 엄청 두껍겠네요? 예, 그렇게 지금 표현하신 게 3권이에요. 이렇게 되면 3권. 그보다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빼고 정리를 한 게 100가지로만 없죠. 정리했어요. 100가지. 20주년 넘으신 기간도 있고 그럼 10년 넘은 기간. 10년 넘은 기간. 나머지는 이제 신생기관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신생기관들은 지금부터 좀 기록관리 틀을 좀 잘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여기 1번의 역사기록 남기기 부분은 우리는 기록관리를 얘기할 때는 기록을 뭐 3종류로 나눠서 보기도 해요. 뭐 현용 기록이다, 준현용 기록이다, 비현용 기록이다. 그 현용이라는 게 현재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젝트 수행 중이에요. 그럼 그 프로젝트와 연관된 문서나 참고 자료는 지금 바로 옆에다 놓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 성격을 현영이라고 하고 프로젝트 최종 결과물까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뭐 거기 사용할 프로젝트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산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내년도에 또 비슷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캐비넷에 또 놓고 내년도에 참고하려고 이렇게 두잖아요. 뭐 그런 정도면 준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 안 하기로 했어. 프로젝트 할 일도 없고 이거 참고할 일도 없어. 100 썼을 때나 볼 것 같아. 그럼 이제 역사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비현용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현용 상태가 된 거를 내 책상이나 캐비넷에 둘 수는 없죠. 거기도 넘쳐나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비현용 상태가 됐을 때는 따로 서구가 필요해요. 공동의 어떤 서가나 서구가 필요해서 거기에 다 갖다 꽂아놔야죠.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것들은. 너무 자주 이용하는 건 내 책상이나 또는 공용 캐비넷에 두고 가까이서 자주 꺼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역사야. 이거는 살아있는 역사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의 기록이라면 원래 생산된 양의 5 내지 10% 정도 뭐 이렇게 추산을 해요. 일반적으로. 모든 걸 다 남기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는 보존기간이라는 걸 책정했다가 중간중간 폐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사무실 빵 터지죠. 문서 때문에 깔려 죽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폐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원칙을 잘 세워야 되죠. 문서마다 파일별로 잘 묶어서 이거는 5년 보존했다가 폐기해야겠다. 이거는 10년 뒤에 폐기해야겠다. 이렇게 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그 중에 일부 5% 내지 10% 정도는 이건 영구 보존해야겠다. 우리 기관의 중요한 역사야.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걔네들은 현용 상태가 지났을 때는 뭔가 다른 공간에 이렇게 옮겨놓는 게 좀 필요하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역사 기록 남기기 파트는 이제 그런 거예요. 뭔가 우리 조직의 활동 내역을 후대에까지 잘 남겨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거를 생각해보고 남기는 거. 여기 교재에 보시면은 지금 시민단체 역사 기록이 뭐 남아있을 법한 아카이브 2개를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사료관 갖고 있죠. 그래서 소위 이제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단체들이 갖고 있는 기록이나 개인들이 갖고 있던 기록을 쫙 이렇게 기증을 받았죠. 기증 받아가지고 정리해서 이제 실물도 갖고 있고요. 실제 실물도 갖고 있고 대부분 디지털화 해가지고 사이트에 가시면 조회해 볼 수 있죠. 재작년에 이제 환경운동연합에 가서 그 컨설팅 하다가 이 사료관에 환경운동연합에 관련된 자료가 뭐가 있나를 한번 검색했더니 137건이나 이렇게 검색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사실은 공개되면 좀 거시기한 그게 뭐가 하나 있었어요. 편지인데 제가 정확한 스토리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조직 내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활동가가 좀 이렇게 뭔가 일을 펑크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그 활동가가 조직에 일종의 반성문처럼 좀 쓴 글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런 연유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하는 그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 근데 거기 이제 막 이름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환경운동연합에 계신 분이 보더니 깜짝 놀라셔갖고 아니 이게 왜 여기 있냐. 그리고 거기 막 실명이 다 그대로 거론돼 있으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만에 아마 연락해가지고 이름을 지웠거나 아마 그 기록은 목록만 제공하고 그 원문은 아마 내렸을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민주운동위원 사업회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NGO 기록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꽤 가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사가 오래된 기관들은 이참에 한번 뒤져보시죠. 뭐 참여연대 것도 좀 많이 있죠. 장정우 선생님 찾아보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예전에 가봤던 분이 있는데 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까? 어쨌든 일반 시민들 관점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요즘 이제 예를 들면 초등학생 아니 좀 의식 있는 교사분들 같으면 초등학생들한테 뭐 NGO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그 NGO들이 뭐가 있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그러면서 민주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 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보이는 게 다라고
물론 이게 다는 아니야. 더 많은 기관이 있었고 더 많은 활동이 있었어. 근데 기록으로 남은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들한테는 이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역사만 그죠? 기억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유실되거나 중요한 활동인데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것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그런 아쉬움을 좀 덜으려면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그때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중요한 팁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우리도 연말연시가 되면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하잖아요. 아 올해는 어땠어? 그러고 보니까 올해도 벌써 반이 다 지나갔어요. 너무 세월이 빨라요. 아무튼 연말에 어쨌든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하잖아요. 정리를 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회고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뭐 신문사에서도 올해 뉴스 10개 중요한 거 뽑듯이 우리 조직에서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거, 의미 있었던 거, 가치 있었던 거 이걸 뽑아볼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내부적인 일일 수도 있고 대외 활동이었을 수도 있고 프로젝트였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걸 정리해보면 그게 결국 뭐겠어요? 그 내용들이 후대에도 계속 남겨졌으면 좋겠는 일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한 기록들을 좀 더 중요하게 다뤄서 그것들을 연구 보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 단체들이 아마 연말에 그런 한 해를 되돌아보는 작업을 하실 텐데 그때 꼭지 하나 더 넣으시면 돼요. 아, 우리가 어떤 활동에 대한 기록을 추스려서 남길 것인가. 그걸 같이 결정하시고 그때 기록을 모아가지고 잘 정리를 해서 여기서 말하는 잘 정리한다는 것도 나중에 어딘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뭐 그냥 이러실 때는 막 이렇게 호치기도 확 찍기도 하고 막 이렇게 대충 해놓잖아요. 어떤 분은 뭐 클립 파일에 넣어놓기도 하고 어떤 분은 상공펀치를 뚫어놓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했을 텐데 그걸 좀 표준화시켜서 정리용구라고 하는데 정리용구도 좀 표준화시켜서 그래서 꽂아놓으면 이쁘거든요. 고양시민회도 이렇게 보존상자라고 하는 거를 색깔을 좀 심혈을 기울여 예쁜 거를 3가지 종류를 골랐어요. 그래서 5년 보존하는 기록을 넣는 상자 색깔, 다른 색깔 10년짜리 연구 딱 3종류만 했거든요. 복잡하게 갈 필요 없으니까 5년, 10년, 연구 이렇게 해서 색깔을 좀 달리해서 꽂아놓으니까 좀 이렇게 캐비넷도 되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는 거지. 이참에 또 하나의 사이트가 성공에 대해 민주자료관도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개인 조희연 선생님이나 김근태 선생님 등 뭐 개인들이 기증하신 그런 자료들도 도로 올라가 있기도 하네요. 여기는 뭐 대표적인 사이트 2개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린 거고 이외에도 여기저기 조금씩 더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그 대학마다 기록관들이 있어요. 서울대도 서울대 기록관이 있어요. 서울대 기록관에 뭐 예를 들면 김진균 선생님, 사회학과 교수님이셨던 김진균 교수님은 뭐 원래 활동도 많이 하셨지만 서울대 사회학 가면 이제 운동하던 친구들이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연관된 기록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걸 거의 안 버리고 갖고 계시다가 서울대 기록관에 다 기증을 하셨대요. 거기 이제 제 대학 때 룸메이트가 사회학과 출신이에요. 이제 그 위에 83학번 선배를 결혼했거든요. 청첩장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록관에서 그걸 다 정리해서 디지털 원문 서비스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 거기에 뭐도 있었냐면 이렇게 학생들 이름하고 아버지 직업 그래서 이제 김진규 교수님이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불러다가 면담하잖아요. 학생 면담 일지 같은 거 적은 것도 다 기증을 하신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진짜 거의 70%가 아버지 직업이 농업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아마 강남에 어딘가에 서울대 가는 학생들이 한 60% 이상은 다 강남 출신이라던데 그렇겠죠? 근데 그 옛날에 진짜 다 농업 또는 무직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너무 가난하니까 학생들의 형편을 좀 살펴서 이렇게 잘 보살펴 주려고 하셨던 그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점 시험 점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스캐닝돼서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일단 몰랐다가 나중에 입소문을 타고 김진균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 상담한 거 등등등등 뭐 이런 모든 기록이 디지털화돼서 올라가 있다 이걸 알게 되니까 이제 다들 또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래서 기록관에 막 민원이 빗발쳤대요. 그것 좀 내려달라고. 내가 F 맞은 게 내 이름과 함께 올라가 있다고 제발 내려달라고. 여기 또 어떤 분은 나 이혼했는데 결혼한 거로 청첩장 올라가 있다고 내려달라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기록 관리 하실 때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시 드릴 말씀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기록물을 통해서 사회학과 출신들 전문들이 굉장히 단합이 또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 잊어버렸던 그 옛날의 기억을 그 김진균 교수님의 그 개인 기승 기록물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면서 그 옛날에 이제 선생님께 받았던 사랑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김진균 교수님 추모를 잘 하게 된 데는 아마 그 역할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운동 1년 사업회 민주자리가 한 번씩 가보셔서 역사가 좀 오래된 기관들은 분명히 여기 기록이 한두 편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셔요. 찾아보시고 그 밖에 소위 이제 아카이브라고 부르는 아카이브가 어떻게 보면 연구 기록물들을 의미해요. 그런 영구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기록을 모아놓은 기관을 아카이브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아카이브들이 국내 아까 얘기한 서울 대학마다 기록관이 있기도 하고 고려대 같은 고려대 박물관 안에서 그런 동문 관련된 기록들 수집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 아카이브들이 실제 존재해요. 그 안에 NGO나 이런 단체 활동을 하셨던 교수님이나 또 어떤 저명한 인사의 개인 기록물이 거기 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 개인 기록물이지 사실은 그 단체 기록물이기도 한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게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시스템으로 딱 나오죠. 지금 이제 그 기록 관리를 해야 되는 하는 이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우리 기관의 역사를 남기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숙제. 여러분이 한번 이런 개인 기록이든 단체 기록이든 이런 걸 보관하고 있는 아카이브들이 뭐가 있나 한번 두루두루 구글링을 좀 해보시고 두 개 사이트는 소개해드렸으니까 거기서 여러 번 기관의 역사 기록이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또는 딱 그 기관의 기록은 아니어도 그 기관을 설립하신 분이나 주도하셨던 분들의 이름으로도 한번 찾아보셔야 그 개인 기록물이 있을 수도 있죠. 원래도 뭐 다른 영역의 활동을 하시다가 또 그 기관을 창립하기도 하시고 하니까 두루두루 한번 서치를 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습은 우리 기관의 뭐 역사 기록 적어보기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제 두 개 사이트나 기타 등등을 뒤져서 우리 단체에 대한 기록이 뭐가 남아있는가를 대충 살펴봤더니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이제 우리 기관 안에 어디에 뭐가 쌓여있나 이걸 좀 찾아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 큰 일 덩어리가 되니까 좀 나중에 할 건데 일단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내가 선배들한테 듣기에 우리 기관이 핵심적으로 했던 게 이런 게 있었다던데 이런 일들을 해왔다던데 그 굵직한 그 일들이 그죠? 뭔가 기록으로 증빙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관이 크게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 또는 활동의 영역이나 성격이 좀 변화했다면 언제 어떻게 또 변화해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교재에 보면 그 뒤에 지금 이 강의를 마련한 그 단체가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신생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 7월 1일 날 설립됐어요. 근데 이제 2013년 그 7월 1일 설립할 때 그 전에 뭔가 준비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준비를 거쳐서 설립이 되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중요하게 했던 일들이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적어 본 거고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활동 2년간의 활동을 백서로 이제 지금 거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곧 퍼블리싱을 할 예정인데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실 거죠? 다음 주까지? 아니면 조금 더 쉬는 시간에 저희 여기 진행 맡아주신 주임 선생님이 밴드를 만들든지
수업을 만들든지 해서 여러분이 각자가 좀 정리한 내용을 좀 서로 공유도 좀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뒤로 갈수록 점점 실습 내용이 고난이도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이 한 결과를 좀 보면 참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유 방이 좀 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손을 그냥 쓰시고 사진 찍어 올리는 식으로 한번 공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업무 중 기록 참조하기. 아마 개인적 관심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죠. 뭔가 기록을 좀 잘 정리를 하면 업무가 좀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루려면 우리가 조금 용어 정의를 좀 하긴 해야 돼요. 소위 데이터, 정보, 기록, 지식, 그죠? 이게 좀 조금 또 달라요. 사실 구글링만 해봐도 어린 것만 정리되기 좀 나아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좀 심플하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데이터는 번역하면 자료잖아요. 근데 그 자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데이터라고 봐요. 말이 좀 웃음네. 근데 이제 데이터와 정보, 인포메이션을 이제 비교할 때는 그때의 데이터는 마치 여러분이 저기 편의점 24시간 저 세븐일레븐 가서 물건 사면 포스를 찍죠. 하나씩 툭툭툭. 그러면 이거 뭐 사이다 500원 물 얼마 그래서 딱 찍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팩트죠. 지금 어느 시점에 지금 이제 판매대에서 누군가가 이걸 사겠다고 해서 이제 물품들이 쭉 입금을 하나씩 쿡쿡쿡 찍으면 물품명, 가격, 단가가 찍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요즘 같은 컴퓨터 시스템에 쭉 축적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인포메이션을 만드는 거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뭔가 좀 더 유용한 가치 있는 뭔가를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가 정보예요. 인포메이션.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세븐일레븐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는 밤 야심한 시각이 되면 당연히 이게 짐작하시는 거긴 해서 맥주가 잘 팔리더라. 예를 들면 낮에는 별로 안 팔리는데 저녁 어느 시점이 되면 잘 팔리더라. 혹은 금요일이 되면 좀 더 일찍 저녁 한 6시쯤부터 맥주가 잘 팔리더라. 이런 걸 발견하는 거죠. 발견해서 그래? 그렇다면 이거를 이때 이게 많이 팔려서 예전에 재고가 바닥이 나서 못 한 적이 있는데 금요일 날은 맥주를 좀 더 많이 재고를 쌓아놔야겠군. 그러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뭔가 중요한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요리조리 분석을 해서 이렇군, 소비 패턴이 이렇군, 이걸 알아내가지고 유용하게 써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정보가 되는 거죠. 지식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좀 체계화된 거예요. 그런 정보들이 잘 축적이 돼서 뭔가 좀 더 우리가 소위 이제 널리지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체계가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분야에 있던 지식 정보 간에 연결을 시켜서 왜 그러면 정보는 그냥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맥주가 잘 팔려 이건데 그걸 지식화한다면 이제 주일 근무제가 정착이 됐어 한국도.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면 토요일을 다 이제 휴무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불금으로 달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6시부터 이제 맥주를 많이 사서 먹기도 해.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 일상의 패턴이 근무하는 환경이 어떻게 변했고 라고 하는 지식과 그 다음에 그래서 맥주가 금요일 저녁부터 많이 팔린다라는 지식, 사실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금요일 밤에 일상은 어떠한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지식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기록은 뭐예요? 기록은? 사실은 데이터도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되게 기록이 된다, 기록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걸 기록이라고는 잘 안 하죠. 뭔가 어딘가에 이렇게 적힌 거를 기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기록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매체에 적힌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제 종이에다 쓸 수도 있겠고 또는 지금 포스를 딱 찍으면 전산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에 딱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매체에 적힌 뭘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기록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근데 데이터도 기록이냐? 정보도 기록이냐? 또 그렇게는 또 얘기는 안 합니다. 데이터가 가공이 돼서 정보가 됐고요. 그 정보 중에 일부분이 기록이라고 우리는 봐요. 그때의 기록은 증빙적 가치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증빙적 가치가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어딘가에 딱 제출을 했을 때 기록이라고 해서 딱 제출을 한다는 의미는 이거는 신뢰할 만해. 이거는 증거적 가치가 있어. 그것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오늘 강의를 받으러 오시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탔어요. 그러면 네, 이것도 공무니까 공식적으로 허가 받으셨죠? 그래서 공무인데 거기서 빨리 일이 끝났으면 버스 타고 와도 되는데 회의를 너 가면 안 돼서 막 붙잡아갖고 회의를 끝까지 하고 오느라고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어. 그럼 이제 택시비를 비용 신청을 해야지 라고 할 때 저 택시 탔어요. 3,000원 나왔어. 이렇게 말로 하면 줍니까? 요즘 그런 주식 아무 데도 없을걸요? 뭘 제출해야 돼요? 영수증을 제출해야죠. 그 영수증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킬로 뭐 금액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위조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믿어주거든요. 그런 증빙적 가치가 있는 그게 바로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보는 그렇죠. 그런 증빙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니어도 정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많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장 보러 갈 때 장 보다가 꼭 빠뜨리잖아요. 꼭 하나. 그래서 그걸 안 빠뜨리려면 미리 어디 막 목록을 적죠. 그래서 우유도 사야 되고 빵도 사야지, 베이컨도 사야지, 뭐 이런 거 쫙 적어요.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쇼핑 목록 정보죠. 그걸 들고 가요. 그래서 하나씩 살 때마다 체크.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10개의 품목을 산 다음에 남편한테 드리면서 나 이거 10개 샀거든? 돈 줘. 이런다고 주겠어요? 어디 이거를 가지고 가서 샀는지 안 샀는지 어떻게 하니? 이렇게 예를 들면 영수증을 내밀어야죠. 그래서 그 10개 산 거가 포스에 다 찍히고 신용카드로 지불을 했으니 이만큼의 금액이 딱 지출이 됐다. 이게 딱 보여야 그만큼을 진짜 샀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는 좀 더 넓어요. 근데 그 중에 기록은 정말 이렇게 증거적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좁혀서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레코드죠, 레코드. 뭔가 하나 매체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굉장히 신뢰성 있고 증거력이 있는 그런 것이 적힌 거. 그걸 우리 이제 기록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업무 중 기록 참조하기. 여기서 이렇게 기록, 업무하실 때 기록만 상대하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데이터 조사도 하시죠. 광범위하게 정보 수집도 하시죠. 널리지를 이용하기도 하시죠. 나한테 내가 이제 뭐 공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존에 내 머릿속에 이미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지식도 활용하시는 거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시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걸 참조하셔요. 근데 여기서는 기록으로 제가 좁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록. 그러면 여러분 사무실에서 여러분 책상에 그 캐비넷에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만 떠올려 봐도 그 중에는 그냥 참고 자료도 있고요. 기록도 있어요. 또 다른 지식 종류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내가 새로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내가 너무 연관 지식을 몰라. 그래서 관련된 책을 5권 비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계속 참조해요. 또는 일종의 지식 덩어리예요. 참고 자료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굳이 이제 형태적으로 나눈다면 책이니까 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다른 영역에서 만들어져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일반적인 참고 자료는 여러분 구글링 열심히 하시잖아요. 막 구글링해서 논문도 다운받기도 하고 그것도 지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논문도 다운받기도 하고 어떤 블로거가 블로그에 올려는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참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건 다 참고 자료죠. 그러면 기록은 뭐예요? 여러분 실제 만든 거. 1차적인 중요한 기록은 여러분 실제 업무를 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안서를 만들었다. 또는 뭐 보고서를 만들었다. 또는 뭐 예산에 대한 예산안을 만들었다. 지출 결의를 했다. 그럴 때마다 공식적으로 만드는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게 기록이에요. 또 하나는 다른 기관에서 만든 그 문서가 나한테 오기도 하죠. 예를 들면 재단 같은 데서 언제까지 제안서 내세요? 그리고 이게 공문이 팩스로 오거나 이메일로 와요. 그럼 그거는 접수 기록이라고 해요. 접수된 기록. 그래서 그
그것을 근거해서 언제까지 제안서 내래 해서 열심히 제안서 해서 내잖아요. 근데 제안서를 오늘까지 내라서 냈더니 그쪽에서 우리는 이게 뭐예요? 제안서를 왜 냈어요? 오리발을 내밀면 안 되죠. 우리는 접순서가 있거든. 분명히 오늘까지 제안서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거기에 담긴 내용을 신뢰하면서 그걸 토대로 업무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기록은 데이터, 일반적인 데이터 정보랑은 조금 좀 다르다. 참고자료 종류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기록의 가장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이 기관에서 업무를 하면서 만들게 되는 문서류. 제가 말하는 그 문서는 꼭 이런 A4 용지에다 쓰는 문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행사 나가서 사진 찍으신 거. 중요한 활동 기록이죠. 그래서 종류는 다양할 수 있어요. 종류는 다양할 수 있는데 아무튼 직접 만드신 거. 그러니까 이제 1차 중요한 기록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기관과 연대를 하거나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접수되는 것들도 많죠. 예를 들면 세월호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면 세월호와 관련된 단체 지금 이렇게 관심 갖고 활동하는 단체가 어디 한두 군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를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중심이 되는 단체에서 다 이렇게 뭔가 이메일이 오거나 문서가 오겠죠. 그거 보고 또 우리가 준비할 것을 준비해서 가고 이러면서 접수 문서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럼 기록, 접수하거나 생산한 어떤 문서류 그게 이제 기록이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다 참고 자료인데 어떤 때는 그 참고 자료, 예를 들면 논문이나 또는 어떤 블로그에서 내가 프린트아웃 한 거나 심지어 어떤 책 종류까지도 때로는 여러분이 중요한 기록으로 관리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언제든 아무 때나 가면 다 구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기록으로 중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외에서 어렵게 구한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정보들 중에서도 특별한 어떤 소스를 통해서 어렵게 구한 자료라든지 되게 특정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료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 논문이나 책이라 할지라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식 자원이자 그 자료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중요한 기록물이에요. 그래서 그거까지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 중 기록 참조하기.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그냥 알아서 다 일을 하시거든요. 프로젝트를 할 때도 기획에서부터 종료까지 예를 들면 이런 여러 단계가 있겠죠. 그 각 단계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꼼꼼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단계를 예비 단계, 진행 단계, 종료 단계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 이름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 그 안에 세부 활동이 조사 정보를 축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연대를 하고 이것도 역시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되 생산 접수되는 기록이 뭐가 있나 이거는 좀 꼼꼼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 굳이 기록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는 것과 기록으로 관리해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자료 욕심 많죠? 유능한 활동가들일수록 자료 욕심이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선배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저런 게 있었네? 싶으면 좀 빌려주세요 한 다음에 꼭 복사해 놓죠. 그죠? 그래서 막 보면은 그 조직 안에 동일한 자료가 막 3부, 4부, 5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조직 전체적으로 똑같은 걸 5부씩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에 직접 사용했고 활용된 그 자료와 내가 언제 이게 필요할지도 몰라 싶어갖고 또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또 다르죠. 분명히 여러분 주변을 책상을 잘 뒤져보시면 또 PC를 잘 뒤져보시면 언제 쓸지 몰라 하고서 피해는 거 엄청 많을 거예요. 그게 다 기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조직 관점에서도 나중에 이제 기록을 우리 관리합시다 이렇게 결의를 했을 때 그러면 어딘가 이제 기록을 등록도 하고 이제 모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런 가이드를 줘야 되죠. 참고자료와 기록의 차이 이런 걸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서 이런 거는 기록으로 봅시다. 이런 거는 기록이 아니니까 알아서 참고하세요. 알아서 갖고 계시고 알아서 참고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이 아주 100% 명확하지는 않지만 실제 이 일과 지금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이 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들 그것만 기록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프로젝트가 1년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끝나서 최종 보고서 만들고 어딘가 보고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래서 보고하고 아까 얘기했는데 다 털었어요. 다 끝났어. 그럼 그때마다 뭘 해줘야 돼요? 정리를 해줘야 돼요. 물론 다른 일이 또 생겨있죠. 그 사이에. 그리고 뭐 일 하나만 하지 않죠. 프로젝트 2개하고 3개하고 동시에 하니까 정신 하나도 없기는 하죠. 그래서 무사히 끝난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그 뒤풀이 한번 한 시간 내는 것만도 힘들었지만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아까 이제 연말이 됐을 때 조직이 1년을 해고하고 정리하듯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반드시 기록 정리를 하자. 이거를 하셔야지 뭐가 돼요. 안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이제 아까 참고자료 종류도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내가 또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걸 내가 참조해야 해. 이게 딱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캐비넷에 잘 꽂아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프로젝트 하나에 만들어진 기록이 양이 이만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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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긴 몰라도 좀 많을걸요? 많은 편일 거예요. 그래서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여기 책꽂이에다 그냥 막 그냥 꽂아 놓으면 뭐가 여기에 있는지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정리. 이런 자료들을 기록을 나름의 어떤 분류 기준을 가지고 덩어리 지어 놓는 거.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목록을 작성해 놓는 거. 되게 귀찮아요. 그거. 그렇지만 해야 돼요. 그래야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덩어리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그 안에 목록을 딱 찾아보니까 내가 찾던 자료가 저기 있구나. 이걸 알아야 업무 중에 기록 참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얘기한 거죠.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기록 정리합시다. 정리할 때는 다음에 참조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놓읍시다. 그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가 중간에 좀 쉬는 게 필요하겠죠? 벌써 1시간이 됐나요? 좀 10분? 밖에 다 가 있어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쉬다가 지금 진행하기로 해요.